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상권 조사와 상권 범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조사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장사가 잘 된다는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장사가 잘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 어떤 장사가 잘 된다는 의미로 적합한 것은 매출액이 높다. 이게 장사가 잘 된다는 의미일 수 있겠죠? 매출액이 높다. 아니면 종업원 1인당 생산성이 높다. 매장 평당 평효율이 높다. 아니면 매장 안에 손님이 바글바글하다. 아니면 쉴 틈이 없다. 아니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장사가 잘 된다는 어떤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의견은 어떠냐 이거죠. 장사가 잘 된다는 의미가 뭐냐? 장사가 잘 된다는 의미가 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모두 다가 다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이걸 좀 뒷장에서 좀 설명을 해보면 장사가 잘 된다는 거는 어떤 세 가지 조건하고 같이 맞물려져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기준과 상대성의 차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준과 상대성의 차이가 기준, 상대성, 경쟁점과의 차이라는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외부 환경과 관련해서 좀 봐야 될 거다. 그 다음에 기대와 결과치라는 관점,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어떤 장사가 잘 된다는 부분을 봐야 되겠다. 경쟁점과 차이는 이제 우리가 쉽게 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을 봤을 때 9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은 나는 잘 봤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옆에 동료들이 다 95점 맞았어. 그러면 내가 잘못 본 거지. 나는 90점을 맞았는데 우리 여러분의 동료들이 70점을 맞았다. 그러면 내가 잘 본 거지. 그죠? 그런 것처럼 기준과 상대성이 좀 있는 거다. 장사가 잘 된다는 거는 나는 여기서 일평균 매출이 500만 원 팔고 있는데 동일한 평수에서 경쟁점은 1000만 원 팔고 있다면 내가 못하는 거고 경쟁점이 300만 원 판다 그러면 나는 잘하는 거야. 두 번째는 이제 외부 환경과 내부 능력의 어떤 환경을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운 비대면 환경에서 대면으로 파는 어떤 매출이 영업이 어떤 거냐. 이런 거를 쓸 때 어떤 환경과 관계에서 봐야 된다. 세 번째는 기대와 결과. 내가 하루에 매출액을 500만 원만 파는 거를 목표로 했는데 결과가 500만 원 팔았다. 그러면 만족하는 거고 500만 원보다 덜 팔면 불만이고 500만 원만 팔기로 했는데 700만 원 팔았다. 그러면 매출을 많이 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장사가 잘 된다는 의미도 이런 세 가지 어떤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경쟁과의 관계, 환경의 경영 환경과의 관계, 기대와 결과치와의 관계 이런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된다는 거는 경쟁업체보다 잘 나가고 주어진 환경에 비해서 높고 기대보다 높다. 이러한 부분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특히 소매점을 하는 유통기업에서 경쟁점보다 비교 우위로 경쟁에서 상품이라든지 가격, 뭐 판촉 이런 부분이 우위를 가진다든지 그다음에 외부 효과가 효율적이다. 그다음에 결과를 높이거나 기대치를 낮춤으로써 어떤 그 결과를 잘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 즉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어떤 소매점에서 실제로 그 장사가 잘 됐는지, 소매 기업이 잘 안 되는지 그런 거를 좀 봐야 된다. 그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그러면 이제 이러한 부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인데 상권에 대한 조사, 이런 부분이 이제 또 유통기업에서 또 장사가 잘 되는 것의 또 어떤 핵심 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어떤 어, 경쟁 관계에서도 그렇고 환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상권하고 상권 조사하고 상당히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거고, 본격적으로 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는 설명했죠. 상권은 어떤 특정 점포에 고객들이 올 수 있는 어떤 고객의 거주 범위라든지, 아니면 또 상업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고객들을 흡입할 수 있는 흡입력이 있는 어떤 공간적, 지리적인 범위, 이런, 그러니까 우리 어떤 특정 점포로 한정한다면 특정 점포의 고객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이 상권인데, 그러면 우리 점포의 상권이 어디까지인지, 우리 점포의 고객이 어디까지 있는지 실제로 조사를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란 입지와 상권 조사를 통해서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기본 분석을 의미한다. 입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입지와 상권 조사라고 하는데, 입지 조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입지는 이 입지가 슈퍼마켓 하기에 적절한 장소인가, 이런 측면에서 어떤, 또 상권이라는 건 여기에 슈퍼마켓을 오픈을 하면 우리 상권이 고객이 어디까지에 있는 고객들 우리 점포에 올 것인가, 이런 관점이 상권이고, 입지라고 하는 거는 이 자리가 슈퍼마켓 하기에 적합한 지역인가, 이런 관점에서는 슈퍼마켓 입지 분석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일례로 좀 극단적이지만 유치원을 어디에 놓으면 좋을 건가, 이런 입지 분석을 할 때 유치원 입지 분석이라고 그래봐요. 그런데 유치원이 뭐 아파트 단지라는 이런 데 있으면 되겠지만, 좀 내가 정하고자 하는 어떤 포인트에 바로 옆에, 조금 극단적이지만 혐오시설, 장례식장이 옆에 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유치원을 내가 검토한다 그러면, 그 장례식장 옆 주변에 유치원 입지로서는 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린 학생들이 어떤 장례식장이라는 부분이 뭐 어떤 어울리지가 않잖아. 학생들한테 어린 유치원은 꿈과 희망, 이런 것인데, 장례식장이 나쁜 건 아니지만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슬픔, 뭐 이렇게 죽음,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학부형 입장에서 장례식장 옆에 있는 유치원이 있다 그러면 보내고 싶지 않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리는 유치원 입지로서는 상권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어떤 뭐 거기에 판매점 상권으로서라든지, 아니면 무슨 어떤 특정한 점포의 상권으로서는 괜찮았지만 유치원 부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권 조사라고 하는 것은 입지와 상권 조사를 통한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기본 분석을 상권 조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상권 조사라고 할 때는 입지 분석, 상권 조사, 이거를 포함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매 점포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유형, 예상 매출액, 새로운 점포 시설의 매장 규모 어떤 선정과 소매점의 출점 부지 선정에 기초가 되는 장소를 결정할 때 조사해 보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우리 점포를 오픈한 것이 좋을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서 어떤 기본적으로 쓰이는 게 상권 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권 조사의 방법, 그러니까 어떤 점포를 출점하는 목적에서 상권 조사를 한다면, 첫 번째는 물건에 따른 조건을 한번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상권 분석을 하고, 세 번째는 여기다가 슈퍼마켓을 오픈했을 때 매출이
얼마만큼 나올 것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건에 따른 조건에 나오면 슈퍼마켓을 어느 장소에 새로 노원 지역에 슈퍼마켓을 뭐 GS 슈퍼마켓을 새로 출점한다 그럴 때 출점하려고 할 만한 장소의 건물이라든지 거기에 어떤 계약 조건이었던 건가 건물의 특징이라든지 어떤 임차 조건이 나와서 보증금 얼마에 월세를 얼마만큼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기능적으로 또 입지를 도로 사정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지형 지색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슈퍼마켓을 하려고 하는데 건물이 계단을 타서 뭐 2층 뭐 턱이 있는 매장이라든지 이런 때는 이런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죠. 상품을 이동한다든지 이런 때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권이라는 부분을 보는 거고, 세 번째는 매출 추정. 상권 조사를 할 때는, 그러니까 슈퍼마켓을, GS 슈퍼마켓을 여기에 500평짜리 GS 슈퍼마켓을 출점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 이렇게 어떤 분석을 해서 여기서 고객들이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될 것인가. 이런 방법을 조사를 해보는 것이 상권 분석이라고 할 수, 상권 조사라고 할 수 있는데, 조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어떤 다음 시간에 어떤 상권 조사를 방법론 이런 부분은 다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권 조사의 내용은 어떤 걸 주로 하냐? 어떤 실제로 슈퍼마켓에 출점을 하면 슈퍼마켓에 출점하려고 하는데 어떤 지도상에서 위치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지형, 교통 조건을 파악해 보는 거야. 여기다 슈퍼마켓을 오픈하려고 그러는데 교통, 또 고객들이 오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고 상권 요소의 업종 분포 작성. 바로 우리 슈퍼마켓 오픈하려고 한 자리 옆에 어떤 업체들이 주로 있는지 바로 경쟁점이 슈퍼마켓이 우리는 슈퍼마켓을 500평짜리 만들려고 그러는데 2000평짜리 슈퍼마켓이 바로 옆에 있다. 그러면 별로 경쟁이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500평을 하고 있는데 경쟁점에서 2000평 오픈을 한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경쟁점이 들어온 거니까 문제가 좀 저기 하지만 먼저 2000평짜리 매장이 큰 슈퍼마켓이 있는데 바로 옆에 우리가 그보다 규모가 적은 슈퍼마켓을 개점한다. 이 부분은 좀 상식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배후지의 인구 특성, 우리가 GS 슈퍼마켓을 만든다고 그러면 거기에 인근에 상권 500m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몇 세대나 살고 있는가, 그리고 슈퍼마켓 부지 앞에 유동인구를 얼마나 다니는지, 그리고 실제로 매물조사라고 해서 슈퍼마켓 자리를 할 만한 자리가 있는지, 그 다음에 경쟁 관계를 또 조사해 본다든지, 그 다음에 임대가와 권리금. 임대가라는 거는 이제 슈퍼마켓을 500평짜리를 출점하려고 할 때 거기에 부지를 거기에서 장사할 때 보증금이라고 해서 보증금은 얼마고 월세가 얼마 있는지 그리고 이제 권리금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이 조금 생소한 개념인데 권리금은 뭐냐면 상업 건물에서 주로 있는 건데 보통 영업권과 시설 부분에 대한 권리금이라는 부분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느냐. 왜냐면은 이런 거잖아요. 새로운 슈퍼마켓을 개설하지 않고 기존의 슈퍼마켓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슈퍼마켓을 입점한다고 그럴 때 기존에 하고 있는 분한테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이 월 보증금 1억에 월세가 500만 원 내고 있어요. 그런데 장사가 잘 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사장님 우리한테 가게를 월 500만 원에 보증금 보증금 똑같이 하고 월세 500만 원 내는 거를 그대로 우리가 승계할 테니까 가게 우리한테 팔아라. 그러면 팔지 않지. 왜냐하면
그 슈퍼마켓에 시설을 했던 자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영업권이라고 해서 내가 여기서 계속 돈을 잘 벌 수 있는데 넘겨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가로서 어떤 시설에 대한 비용, 시설, 그 다음에 영업권이라고 해서 여기서 장사를 함으로써 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한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권리금이라는 것이 붙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점포 외부를 조사한다든지 점포 외부에 뭐 슈퍼마켓과 잘 어울리는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슈퍼마켓과 잘 어울리지 않은 뭐가 있는지, 점포 내부 조사하고 점포주도 조사하고, 점포주를 조사하는 건 건물주를 뭐 좀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경쟁점과 경쟁업종 점포를 조사한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상권 조사를 하는 거라는 거죠. 슈퍼마켓을 한다면 슈퍼마켓 경쟁점이 있는지, 그다음에 경쟁업종에 실제로 가서 점포로 가서 저기는 장사가 잘 되는지 이런 거를 조사하고 내가 거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슈퍼마켓을 오픈하는 거겠죠. 그래서 상권조사 4단계는 만약에 상권조사를 한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상권 내 지역 정보를 수집한다. 그러니까 GS 슈퍼마켓을 노원 지역에 새로 500평짜리 매장을 개점 출점하겠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로 상권 내 그 노원 지역의 지역 정보를 좀 입수해서 우리가 슈퍼마켓을 새로 오픈했을 때 적절한가.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슈퍼마켓을 오픈했을 때 어디에서 고객들이 올 것인가. 상권도를 한번 만들어 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상권 내 지역을 도보로 실제로 가본다. 네 번째는 그룹 방문회와 심층 조사를 해본다. 혼자만의 평정이 아닐 수가 있으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어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본다는 거죠. 들어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권 조사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기초, 그러니까 환경 같은 걸 고려해야 되겠죠. 점포의 위치라든지 점포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세부 환경으로서 고객 비율이라든지 세대 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유동 인구라든지 주변 상권, 그 다음에 접근성, 고객들이 접근성이 있는지 뭐 이러한 것들을 조사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상권의 매력도를 좀 평가해 보는 건데 상권이 여기다가 특정 장소에 우리 GS 슈퍼마켓을 500평짜리를 새로 출점하려고 하는데 이 장소가 매력이 있는가 이런 거를 파악해 보는 것으로서 소매 포화 지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IRS라고 해서 인덱스 리테일 어떤 그 포화도를 포화도를 한번 본다는 거죠. 경쟁 관계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실제로 소매 포화 지수는 특정 시장 내에 주어진 제품 계열에 대한 점포 면적당 잠재 매출의 크기를 말한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 뭐냐면 노원 지역에서 식품에 대한 수요가 얼마만큼 있을 건가? 어떤 그래서 총 수요가 식품 매출에 대한 총 수요와 식품을 취급하는 어떤 총 업체의 매장 면적을 한번 조사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원 지역에 봤더니 매장 면적이 2,000평에 수요가 뭐 100억이라든지 뭐 이렇게 식품 매출액이 어떤 100억이다. 근데 이거를 수요는 그렇지만 이 수요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렇게 봤을 때 매장 면적 때문에 지역 시장의 총 가구 수에다가 가구 수가 이쪽 노원 지역의 가구 수가 5만 가구다. 그럼 5만 가구 중에 식료품비가 한 달에 40만 원이다. 그래서 4, 5, 20, 뭐 20억이다. 뭐 이렇게 어떤 그 숫자를 내는다는 거죠. 가구당 식료품비, 그 다음에 가구수 이렇게 해서 어떤 매장 면적으로 해서 얼마만큼 포화도가 있는가. 그러니까 수요는
수요는 100이 있는데, 응? 수요가 100인데 점포 면적도 100이다. 그러면 여기는 IRS가 1이 되는 거겠죠. 이런 것처럼 소매 포화 지수를 한번 내보는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와 매장 면적과의 관계. 그런 부분이 어떤 지역에서는 매장 면적은 좁은데 수요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응? 그런 부분이 또 어떤 지역에서는 수요는 많지 않은데 매장 면적은 경쟁점이 많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지수로서 파악해 본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두 번째는 시장 확장 잠재력이라 가지고 마켓 익스펜션 포텐 MEP라고 하는데 아까 여기는 IRS고 시장 확장 잠재력을 본다라는 건데 이건 잠재력이다. 이건 뭐냐면 여기 소매 포화 지수가 낮고 높고 시장 성장 잠재력 지수가 높고 낮고 이런 부분을 한 부분에 사사분별로 나눠서 사삼부분으로 나눠서 잠재력을 좀 평가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번 시장이 가장 매력적인 1번 시장은 잠재력도 그러니까 잠재력이라고는 앞으로 향후 뭐 지역에 신규 입주 아파트가 많이 거입된다든지 그런 잠재력도 높은 장소이면서 소매점도 별로 없어가지고 수요는 많은데 소매점도 없는 장소. 이런 장소가 가장 좋은 장소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잠재력도 없으면서 소매 포화 소매점만 많이 있는 장소는 나쁜 장소죠. 그래서 여기서 1번 시장이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고 2번, 3번 시장이 이제 그 다음은 매력적이다. 이러한 부분인데 예를 좀 더 보면 지역 시장이 미래에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반영하는 지표다. 거주자들은 지역 시장의 쇼핑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네, 시장 성장 잠재력 변수는 포화지수를 보완하는 지표로서 구체적으로 거주자들이 지역 시장 외에 다른 시장에서 쇼핑 지출액을 추정하여 계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뭐 이러한 부분인데 이 부분보다는 너무 어렵게 써놨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라는 부분인데 성장 잠재력이 있고 포화지수도 어떤 수요는 많은데 점포가 없는 이러한 소매 포화지수가 높은 이런 시장이 실제로 어떤 시장에 확장되는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주요 상권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주요 상권의 특징. 상권의 특징을 보면은 첫 번째는 지역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는 상권이 좋고 나쁜 어떤 특징이 첫 번째 주거지역이 있을 수 있다. 주거지역. 주거지역만의 특성이 있을 수 있죠. 뭐 아파트 1000세대, 뭐 아파트 5000세대가 있는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주거지역의 어떤 특성이 있을 수 있고 또 상업지역은 뭐 수유역이라든지 노원역 주변 이런 데에 어떤 또 특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공업지역은 우리가 조금 뭐 여기서 설명하지 않고 또 지역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개별적인 요인은 주택지라든지 상업지. 그래서 개별적인 상권의 특징은 아파트 상권일 수도 있다. 어떤 부분이? 아파트 1000세대가 있는 아파트의 근린 시설은 그 상권으로서 아파트 상권으로 특별한 특징이 있는 거겠죠. 그러면 거기에는 뭐 슈퍼마켓, 조그마한 슈퍼마켓, 편의점, 뭐 이런 것들이 편의점, 그다음에 세탁소 이런 부분이 바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지하철역과 역세권 상권 거기에는 뭐 좀 뭐 커피숍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롯데리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발달할 수 있는 거죠. 파리바게트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학교 주변 상권은 뭐 오뎅집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학교 주변에 분식집 이런 것들은 학교 주변 문방구 이런 거는 학교 주변에 좀 번창할 수 있는 어떤 학교만의 특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주택가 진입로 상권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중심지 대로변, 오피스 상권. 오피스라는 사무실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데 또 어떤 특정한 상업시설이 특별히 어떻게 발달할 수가 있는 거겠죠. 상권 범위의 설정. 아까는 첫 번째 2절에 상권 설정이 분석해서 상권 범위의 설정. 상권 범위의 설정은 상권은 고정적인 게 아니라 확장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어떤 사업을 하는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상권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슈퍼마켓이면 슈퍼마켓, 백화점이면 백화점, 업종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서 어떤 경영 전략에 따라서 어떤 상권 범위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상권 규모에 비례해서 점포 규모에 비례해서 상권 범위는 커진다. 좀 가장 일반적인 건 뭐냐면 점포 규모가 크면 클수록 상권이라고는 그 점포에 올 수 있는 고객들의 거주 공간적인 범위라고 그러니까 점포가 큰 점포 500평짜리 매장을 가진 슈퍼마켓은 고객이 멀리서도 올 수 있는 거죠. 20평짜리 편의점은 바로 인근에 있는 그 아파트 단지 주민들만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점포가 규모가 크면 상권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통편이 양호하고 번화가 입지일수록 상권이 또 확대된다.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근린 상권의 상권하고 역세권의 상권하고 상권의 범위가 달라진다. 선매품 여러분들한테 상품을 좀 편의품이라는 것과 선매품 전문품이라고 있는데 편의품은 어떤 상품이 편의점 같은 데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품을 편의품이라고 하고 선매품은 상품을 구매할 때 비교 선택해서 구매하는 상품. 그래서 어떤 여러 군데 시장 조사를 통해서 상품을 구매하는 뭐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이런 거를 선매품이라고 하고 전문품은 사기 전에 내가 어떤 상품을 살 것인지를 거의 결정을 하고 그 전문품을 사는 거. 그런 부분이 전문품인데 전문품에는 악기라든지 뭐 전문 스포츠용품 이런 것들이 되는데 선매품이라든지 전문품의 취급 점포의 상권이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파는 편의품을 취급하는 상권보다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가전제품을 파는 뭐 LG 하이프라자의 상권하고 동네 편의점의 상권하고 상권이 크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점포의 지명도가 높을수록 상권이 더 크다. 그래서 점포의 지명도가 유명한 어떤 집은 어떤 이사를 가서도 오고 요즘 같으면 인터넷으로 입소문 나서 인터넷으로 어떤 맛집 같은 게 찾아오니까 유명하면 상권이 커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상권 결정 요소로서 업종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사업장 규모, 경영 전략, 어떤 물리적인 요소 이런 거에 따라서 상권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종에 판매업을 하는 거냐, 뭐 애식업 하냐, 스포츠업이냐에 따라서 상권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사업장 규모가 작으냐 크냐에 따라서 상권 범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경영 전략은 이제 경영자의 어떤 자세,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상권이 더 확장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고 상권을 설정하는 절차는 어떤 GS 슈퍼마켓을 노원점에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상권을 어떻게 출점하는 때 우리 여기다가 노원역 주변에다가 GS 슈퍼마켓을 500평짜리를 내면은 고객들이 어떻게 분포할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 지도를 준비해서 계획 지정을 마크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슈퍼마켓 업대를 고려하여 가상 기본 상권을 이게 반경을 그려놓는다는 거죠. 원형으로. 그래서
가상 기본 범위가 그려진 상태에서 산이라든지 하천, 철도, 도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그려야지만 여기는 막혀 있어서 우리 고객이 절대 오지 못하다는 이런 거를 감안해서 상권을 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정된 상권의 경쟁점의 위치라든지 어떤 중심 방향 등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상권 범위를 확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된 상권 범위 내에 속한 행정구역 단위의 인구라든지 뭐 이런 통계 자료를 가지고 매출액을 한번 추정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원역에다가 GS 슈퍼마켓을 위치한다면 노원역 4번 출구 옆에 슈퍼마켓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노원역 4번 출구에서 무조건 4번 출구에서 우리 상권이 슈퍼마켓은 500m가 1차 주로 상권이니까 500m를 콤파스로 그렸을 때 500m가 똑같이 그 500m를 원처럼 타원형으로 해서 500m의 거리에 있는 그 고객들 다 오는 게 아니라 어떤 도로라든지 이런 거가 의해서 어떤 상권이 규모가 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달라지면 그 달라진 대로 상권을 파악해서 거기에 인구, 종업원 수, 그러니까 인구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매출액이 얼마일 건가를 추정해 보는 것이다. 그런 것으로 상권 설정 절차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권 설정 방법은 단순하게 원형으로 설정하니까 롯데백화점 노원역에다가 슈퍼마켓을 하려고 하면 노원역이 슈퍼마켓 설치하려고 하는 지점에 상권을 단순하게 원형으로 500m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사 상권 설정하면 실제로 실사를 해본다. 이쪽 지역은 이렇게 상권이 노원역에다가 슈퍼마켓을 개설할 때 이렇게 될 것 같다. 이쪽은 뭐 어떤 통제되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이렇게 걸려서 이쪽 고객들이 이렇게 오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쪽으로 조금 더 원이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 이런 거를 실사해 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객들 안케이트 설문조사를 해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객 리스트를 통한 상권 조사를 해본다. 실제로 고객들, 그러니까 이거 고객 리스트를 통해서 상권 설정하는 방법은 실제로 오픈하고 나서 고객들이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고객 리스트를 가지고 고객들이 어디 사는지 점으로 표시해 볼 수도 있겠죠. 업종별로 상권 범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판매업을 하느냐, 음식점이냐, 서비스업이냐에 따라서 상권 범위가 달라진다는 거죠. 뭐 슈퍼마켓이냐 이런 것들에서 어떤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보통 아파트 단지에서 주로 500m 이내가 대표적으로 상권이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음식점 같은 경우도 이제 500m이지만 음식점 같은 경우는 좀 맛집이라는 부분이 요즘 더 슈퍼마켓보다는 더 강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별도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한번 좀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상권조사라고 하는 거는 입지와 상권조사를 통해서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분석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권조사 방법으로는 첫 번째 슈퍼마켓을 만약에 개점한다. 그러면 슈퍼마켓 개점을 오픈하려고 하는 그 장소에 어떤 건물이라든지 그 물건을 조사해 보는 거죠. 물건이 거기에 슈퍼마켓을 오픈하는데 적합한지. 그래서 어떤 보증금은 얼마인지, 월세는 얼마인지, 그 다음에 상권을 파악해보고 또 실질적으로 매출을 추정해보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상권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그 상권 조사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러한 내용을 하는 거고, 상권의 매력도 상권이 실제로 롯데백화점 노원역 주변에 GS 슈퍼마켓을 하려고 그럴 때 진짜 매력이 있는지 이걸 봤을 때 소매 포화지수라고 하는 거는 소매 포화지수를 보는 거는 오픈하려고 하는 그 이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상권 내에 식품의 수요와 그 다음에 식품을 파는 슈퍼마켓들의 면적의 합으로 나누어서 다른 지역보다 얼마만큼 그 수요와 면적과의 관계가 있는지. 수요는 많은데 면적이, 그러니까 매출, 식품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식품을 파는 매장 면적이 적으면 거기다가 오픈하면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거를 파악해 보는 것이 소매 포화 지수라는 거고, 시장 확장 잠재력이라 가지고 앞으로 시장이 얼마만큼 성장할 것인지를 보는 거는 소매 포화 지수가 소매 포화 지수와 잠재력을 해서 4사분면을 만들어서 소매 포화 지수가 높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이게 어떤 제일 좋은 지역이고, 그렇지 않은 이제 잠재력도 낮고 소매점이 너무 많은 경쟁력이 치열한 곳은 좋지 않은 방법이다. 이런 걸로 어떤 시장의 매력도를 평가하는 것이 시장 확장 잠재력을 통해서 평가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상권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상권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확정된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범위는 고정된 게 아니고 사업장의 규모라든지 업종의 종류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달라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점포 규모에 비례해서 상권이 커진다. 그 다음에 교통편이 양호하고 번화가일수록 상권 범위가 확대된다. 그 다음에 취급하는 상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상권이 달라진다는 거죠. 일단 편의품이냐 선매품이냐 전문품이냐에 따라서 상권은 크기가 달라진다. 점포의 지명도가 높을수록 또 상권의 크기가 달라진다. 상권의 결정 요소는 업종의 종류, 사업자의 규모, 경영 전략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고요. 상권 설정의 절차, 이 부분은 롯데백 노원역에 GS 슈퍼마켓을 오픈을 한다고 그랬을 때 롯데 GS 슈퍼마켓의 상권이 어떻게 되는지를 선정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오픈 지점을 마크해 보고, 그래서 어떤 그 슈퍼마켓을 오픈하는 슈퍼마켓을 고려하여 상권 반경을 그려놓고, 거기에서 그 반경을 그려놓은 다음에 어떤 장애 요인이라든지 상권 확장 요인을 감안해서 상권 범위를 조정해서 실제로 어떤 상권을 확장한 다음에 그 상권 내의 인구수 어떤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매출액을 추정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상권 설정 방법은 단순 원형 설정 방법, 실사 상권 설정 방법, 앙케이트를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설정하는 방법, 고객 리스트를 통해서 상권을 설정하는 방법, 이러한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업종별로 상권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을 설명했고,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